그 언제나 행사 발표의 성패는 시간엄수인데 시간엄수라는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제를 떠맡아서 최대한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보수화와 정치 참여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얘기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쓴 글의 제목은 정치과잉 시대의 이념화, 비인간화를 이기는 길은 사람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제가 있는 그 소속이라는 게 본래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런 계열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방식으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 옆에 계신 목사님의 그 민중신학의 내용을 복음주의적으로 쓴 게 사실 전지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은 제가 새롭게 보충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공감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찌 보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들으면서 생각 드는 게 제가 쓴 논평의 내용이 조금 더 사실적으로 또 한국적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쓴 내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충적인 그런 내용으로 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제 발제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뭐 요즘의 사회 분위기라는 게 거의 대부분 동질 집단 속에서의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고는 하는데 항상 동질 집단이죠. 그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좌파든 우파든 뭐 보수적인 사람이든 진보적인 사람이든 거의 동질 집단 안에서의 그 논의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는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강화하는 데서 그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발전이 없지 않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꾸 정체되는 이유가 조금 이렇게 좀 이질적인 집단의 얘기를 좀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 요즘의 역할이 한 최근 10여 년 동안의 역할은 제가 일부러 설정한 게 뭐냐면요.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한테는 진보적인 얘기를 하고 진보적인 분들이 모인 곳에서는 보수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조금 그 동질성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환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글의 첫 번째 논평에 대한 내용은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제가 생략을 하고 두 번째 문제 제기가 이겁니다. 사실 뭐 단순히 세계화뿐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의 양극화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소외된 현상들은 점점 극심해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소통을 힘들어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증오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극우가 득세한다. 이 말이 이제 굳이 말한다면 이제 예전에 이제 뭐 막스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적 불평등이나 경제적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진보나 개혁적으로 가는 스타일이 온당한데 보수도 아니고 왜 극우로 갈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린 조금 더 새로운 좀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글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명료하지 않은 불운과 명제들로 인해서 참과 거짓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무의미한 철학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막 현상도 있고 또 그거로 인한 다툼도 있고 많은 분쟁들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들어보니까 명제가 명료하지 않아서 생기는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보수와 진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요즘에 해봅니다. 도대체 보수와 진보라는 말처럼 한국 사회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 없는데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에 다 보수와 진보입니다. 너는 보수냐 진보냐 라는 것을 가리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근데 진짜 보수와 진보라는 말이 명료하게 쓰일까요? 저는 뭐 사회정치적인 의미로 보면 뭐 보수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전통적 가치와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점진적 혹은 최소한의 변화를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중시하며 개인의 자유와 책임, 시장 경제 효율성을 강조한다. 뭐 압축하게 얘기하면 보수적이라는 것은
뭔가 현재의 상황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고 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최소한으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왜 그러냐면 가진 게 많으니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크다. 그러니까 기득권에서 보수 입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진보는 그와 반대겠죠. 그렇다고 하면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보수와 진보의 개념으로서는 온당하고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만 쓰는데, 그렇게 볼 때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지위가 변변치 않은 바닥 사람들이 정치적 진보가 아닌 보수를 지지해온 역사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뭐 예컨대 80년대, 90년대 여촌 야도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유 고생 많이 하고 맨날 수탈당하고 그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촌에 계신 분들이 늘 여당만 찍어요. 그런 현상들을 보고 또 도시에서 살만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진보 쪽을, 개혁 쪽을 찍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고생 많이 하고 못 배워서 삶의 자리는 민중인데 시선이 보수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최소한의 정치적 보수와는 다른 또 다른 보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후에 어떻든 보수라는 것은 변화를 싫어하고 현재 상황을 고수하려고 하는 성향이라고 정의할 경우에 기득권층과는 다른 서사를 가진 보수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좀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안정희구적이고 변화를 거부하고 또 반공주의적인 정서는 정치 경제적 기득권층과는 달리 험난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대사,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일제강점을 당하고 전쟁, 가난, 독재 하면서 목표가 생존이에요. 아이 무조건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가족 내가 지켜야지 라는 그런 그 관점에서 현재가 좋아서가 아니라 변하다가 미래가 있는 것마저도 나 다 잃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사냐 라는 이런 미래가 불안함,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더 잃을까 두려워서 안정을 추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근데 기득권층들은 이들의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해서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고, 야 흔들리면 니네 다 망해 라는 그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우리 진보 지식인들은 이들을 너무 서둘러서 기득권층과 함께 묶어서 비난하고 매도하고 또 정치적 보수 기득권과 일체가 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투표도 하지 말고 빨리 죽어라 라는 얘기들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더더욱이나 그들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늙어서 서러운데 자꾸 의식 없다고 내치면 보수를 넘어서 극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갈수록 이념이나 논리보다 살아온 서사와 정서가 중요한데, 기성운동과 정치권에서는 보수 진보의 논리적 분류에만 빠져서 청년도 여성도 놓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사가 복잡한 을들의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보수와 진보라는 걸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자꾸 분석을 하고 멈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다기보다는 훨씬 더 많게 포섭되지 않는 실제 을들은 누가 대변해 줄 거냐? 그게 진보 정치가 대변해 줬느냐? 진보 운동권이 대변해 줬느냐?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조금 더 비판적인 거지만, 저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없는 짝사랑이 구구를 넓혔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준호 목사님 그 글에서도 나왔지만 2000년대 전후로 해서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은 보수주의가 진보주의를 더 이상 압도할 수 없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사실 가능성으로 보면 보수보다 진보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숫자들이 사실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가상의 개혁진보층은 넓은데 정치판은 성찰 없는 민주당 몰빵론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그 진보 개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반감을 갖도록 유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재 민주당을 보면서 참 많은 소란을 일으키지만 과연 국민에게 필요한 정치적 효능감이 있는가? 이건 숫자가 적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정권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실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주 깊은 좀 성찰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의료개혁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뭐 의사의 기득권 의식, 그리고 그 윤석열의 그 엄청난 무지함. 그럼 민주당은 어디 가 있는 겁니까? 민주당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거대 양당의 그 대립 상황에서 실제로 그 현실적인 자신들의 문제를 이해받아야 될 국민들의 실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선거를 앞둘 때 선거를 앞둬서 어느 정도의 어떤 선거 공학적인 고민들, 이런 건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4년의 총선, 5년의 대선, 그 중간에도 계속 선거만 생각하는, 선거가, 저는 이게 동어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이겨야 제대로 된 사회가 된다. 그리고 나서 선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4년, 5년의 시간 동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 선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멈춰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동어반복적 논리를 이제는 좀 벗어나서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제대로 진보 개혁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비판, 또 건강한 견제, 이런 일들이 이 개혁 그 세력 안에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보 개혁이라고 불리는 종교계의 고민 없는 관성적 행보에도 저는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 고민들을 이들에게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념적 극우가 저는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찰적인 극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바꿔봐야 소용없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 욕망에 충실하자라는 그 감정적, 정서적 극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우리의 문제가 그저 보수화가 아니라 진영화, 이념화, 그리고 그 근원을 좀 더 따지고 보면 비인간화,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 근원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무신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회의 병폐가 이념과 사상의 차이 이전에 보수와 진보 모두 인간적이지 못한 비정함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진보로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사연들을 오직 이념적 보수 진보로만 표현하는 비정함, 메마름에 사람들이 지치고 병이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보수와 진보 이념의 이상을 말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신간을 낸 우리 김상봉 교수가 영성 없는 진보라는 책에서 영성 없는 진보 정치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렀다라고 말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어떤 멘트가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도 성찰하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는, 고쳐나가는 그런 기제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논평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